저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13년간 대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그럭저럭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늘 가슴 한편에는 언젠가는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도 언젠가는 내 가게의 고객이 될 수 있겠지라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료 모임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김 과장이 제게 사업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떠오르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할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형, 이거 진짜 대박 날 거예요. 지금 서울 강남에서 시작한 가게들은 월 매출이 8천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방에서 시작해도 최소 3천만 원은 나올 거예요. 그의 말에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여준 사업 계획서와 실제 운영 중인 매장의 매출 자료를 보니 믿음이 갔습니다. 특히 본사에서 초기 6개월간 운영 지원과 마케팅을 전담해준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투자금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은 퇴직하고 매장 운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진지하게 상의했습니다. 여보, 나 회사 그만두고 사업할까 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안정적인 직장 놔두고? 김 과장이 좋은 제안을 해왔어. 프랜차이즈 사업인데 초기에 투자하면 월 수익이 꽤 된대. 그 사람 말만 믿고 사업이 그렇게 쉬운 거였으면 다들 사업했지. 아내는 처음에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김 과장에게 받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본사에서 6개월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를 전하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도 우리 돈 다 쓰면 안 돼. 애들 대학 등록금도 있고. 알아. 퇴직금 일부랑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 일부만 쓸게. 결국 아내도 동의했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3년 동안 다녔던 회사를 떠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꿈을 향한 설렘이 더 컸습니다. 사업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이미 상가를 물색해 놓았고 본사와의 계약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퇴직금 중 일부와 그동안 모아둔 노후자금에서 5천만 원을 투자했고 김 과장도 같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형, 걱정 마세요. 반년만 지나면 투자금은 다 회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매달 순이익의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해요. 개업일이 다가오자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습니다. 본사에서는 약속대로 인테리어와 장비 설치를 도와주었고 오픈 이벤트를 위한 홍보물도 제작해 주었습니다. 드디어 개업 당일 예상보다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오픈 기념 할인 행사 덕분이기도 했지만 동네에 소문이 빠르게 퍼진 듯 했습니다. 첫 한 달은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가게를 지키며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좋았고 첫 달에만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형, 잘 되고 있잖아요. 이 추세면 3개월 안에 월 3천만 원도 가능할 것 같아요. 김 과장의 말에 저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달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픈 이벤트가 끝나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고 매출은 첫 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형, 걱정 마세요. 이런 건 흔한 일이에요. 본사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까 곧 좋아질 거예요. 그의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개월째부터는 매출이 더 떨어져 1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상보다 재료비와 인건비,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 수익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본사에 연락해 봤는데 다음 주에 마케팅 담당자가 온대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약속된 날짜에 본사 담당자는 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은 계속해서 곧 연락이 올 거다라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째 매출은 더 떨어져 800만 원 정도였고 수익은커녕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본사와의 연락도 점점 뜸해졌고 약속했던 마케팅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김 과장,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본사에 직접 찾아가 보자. 그제서야 김 과장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형, 사실 본사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최근에 몇몇 가맹점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날 김 과장이 갑자기 급한 가족 일로 잠시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며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본사로 직접 찾아갔지만 사무실은 이미 비워진 상태였고 다른 피해자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예요? 우리 모두 사기당한 거예요. 그 회사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프랜차이즈는 실제로 몇몇 매장만 운영하며 투자자들에게 허위 매출 자료를 보여주고 투자금을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 과장은 이 회사의 모집책이었습니다. 김 과장이 당신에게 얼마를 받았죠? 그는 투자자 한 명당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해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김 과장은 저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내고 본사로부터는 수수료를 챙긴 것이었습니다. 개업 초기에 잠시 도와준 것도 더 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상대로 아내는 크게 화를 냈지만 이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다 잃은 거야? 투자금 5천만 원은 거의 다 잃었어. 가게는 지금 적자고. 어떡해. 그래도 우리 아직 집이 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과장은 이미 해외로 도피한 상태였고 본사 대표들도 행방이 묘연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가게는 결국 5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다시 취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40대 중반의 경력 단절자를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전 회사보다 훨씬 적은 급여를 받는 중소기업에 취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괜찮아. 우리 아직 시간 많아.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아내의 따뜻한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는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모아둔 돈을 날려버렸다는 생각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력이 떨어져 실수를 연발했고 상사의 꾸중을 듣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길에 우연히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법적 대응을 위해 피해자 모임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모이면 힘이 됩니다. 지금 전국에 30명 정도의 피해자가 확인됐어요. 함께 하시겠어요? 그의 제안에 저는 망설임 없이 동참했습니다. 주말마다 피해자 모임에 참석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 과장과 본사 대표들의 더 많은 불법 행위가 드러났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6개월 후 검찰 수사 결과 본사 대표 일부가 국내에서 검거되었고 해외로 도피한 일부 관계자들에 대한 체포영장도 발부되었습니다. 김 과장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지만
인터폴을 통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본사의 자산을 동결시켰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배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여보, 좋은 소식이야. 우리 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래도 다행이네. 이 경험은 저에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너무 큰 이익을 약속하는 사업은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사업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1년 후, 저는 새 직장에서 안정을 찾았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법원을 통해 투자금의 3할 정도를 돌려받았고 그것으로 그동안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예전에 가게를 운영했던 상가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업종의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그곳을 볼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예전의 가게에서 잠시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대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가게가 갑자기 문을 닫아서 걱정했어요. 응, 여러 사정이 있어서. 넌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네, 내년이면 졸업해요. 사실 사장님이 가게 하실 때 저한테 많은 조언해 주셨잖아요. 그거 덕분에 저도 작은 창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어떤 사업인데? 온라인 쇼핑몰이요. 학교 선배들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아직 작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잠시 걱정이 되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해. 그리고 항상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파트너는 신중하게 선택해.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말씀 명심할게요. 그와 헤어진 후 발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비록 저는 실패했지만 그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교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예전에 우리 가게에서 일했던 학생을 만났어. 그래, 어떻게 지내대? 자기도 창업 준비 중이래. 내가 조언해 준 게 도움이 됐다고. 봐,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는 거야. 당신이 겪은 일도 결국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 거잖아.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패의 쓴맛을 알아야 성공의 달콤함도 느낄 수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 쓴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고 생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가끔 창업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시작해서 천천히 키워나가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고 무엇보다 철저한 시장 조사와 검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를 사기친 김 과장이 동남아에서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보, 김 과장 잡혔대. 정말? 드디어 잡혔구나. 다음 날 피해자 모임 단톡방은 들썩였습니다. 모두가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몇 주 후 김 과장은 재판에 넘겨졌고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법정에서 김 과장과 마주쳤을 때 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던 표정은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서 그동안의 일들을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속았는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그로 인해 가족이 겪은 고통까지. 말을 마치고
김 과장을 바라봤을 때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재판은 3개월간 진행되었고 결국 김 과장은 사기죄로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사 대표들도 각각 7년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나머지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선고 후 김 과장이 호송되기 전 저에게 남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용서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비록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래,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자. 아내의 말처럼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을 뒤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시간이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직장 생활을 계속하면서도 작은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컨설팅 사업인데 초기 투자 비용도 적고 위험도 낮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 수익은 많지 않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기를 당한 경험은 여전히 저에게 큰 상처로 남아있지만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창업 전주의 사항에 대해 조언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사기를 당한 것은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 자신의 욕심과 조급함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빨리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기본적인 검증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실패해서 배우고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더 현명하고 신중한 사람이 되었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출근길에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예전처럼 저 사람들이 내 가게의 고객이 될까? 라는 생각 대신 저 사람들도 각자의 꿈과 도전, 그리고 시련을 겪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자신의 길에서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비록 화려한 성공은 이루지 못했지만 이렇게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 평소와 같았어. 그런데 부업으로 하는 컨설팅에 새 클라이언트가 한 명 더 늘었어. 정말? 축하해. 점점 잘 되고 있네. 응,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고 있어. 작은 성취에도 기뻐하고 실패에서도 배움을 찾는 것. 그것이 제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입니다. 사기를 당한 경험은 분명 고통스러웠지만 그 경험이 없었다면 지금의 더 단단하고 현명한 제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면서요.